반갑습니다. 하나TV 하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늘은 좀 교육적인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역대 왕들 순서 조선시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를 할 건데요. 조선시대 왕 순서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우는 꿀팁은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노래에 접목시켜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독도는 우리 땅 여기다가 맞춰서 부르라고 하거든요. 자,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불러볼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 효연, 숙경, 영정, 순원, 철고순 이렇게 외우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조금 더 빠르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 효연, 숙경, 영정, 순원, 철고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정, 태세, 문단세까지 끊고 예성연중, 인명선 끊고 광인, 효연, 숙경, 영정 이 부분을 약간 랩 느낌으로 광인, 효연, 숙경, 영정 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순원, 철고순, 순원, 철고순에서 앞에는 이제 순조고 마지막은 순종으로 끝난다는 것만 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뭐 앞에도 사실 태정, 태세, 태조고, 태종. 자, 마지막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 효연, 숙경, 영정, 순원, 철고순. 아, 나 여기 못 부르지? 음치 같아. 다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 효연, 숙경, 영정, 순원, 철고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외울 때까지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자꾸 혼자서 양치질 하면서 머릿속으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 효연, 숙경, 영정, 순원, 철고순 이렇게 자꾸 외우셔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시험 보실 때 이 한능검도 그렇고 공문한국사도 그렇고 이런 왕의 업적을 이제 나열한 다음에 순서, 기언, 디귿, 리을 이런 순서 하는 거 중간에 어느 왕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대표 유형이거든요.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조선과 고려왕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막판에 얘기한 김에 조와 종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조와 종은 묘호라고 합니다. 묘호라는 거는 죽고 나서 사후에 뭐 신하들이나 사후에 이제 그 다음 왕대에 논의가 돼서 올린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세종대왕은 살아생전에는 내가 세종일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죽고 나서 이제 추존되는 건데요. 조라는 것은 보통 나라를 세운 왕을 얘기합니다. 조는 뭐 사실 그 조자가 할아버지 조자예요. 나라를 세운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새로 세웠거나 난리를 평정했다. 그리고 종 같은 경우에는 덕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렸다. 덕치를 하였다. 선왕의 뜻을 잘 계승해가지고 뭐 그럭저럭 잘 버텼다. 종묘사직을 잘 이끌었다 해서 그 종묘사직의 종자입니다. 한마디로 종은 잘 버텼다. 뭐 그냥 그럭저럭 잘 버티면 종을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보다는 조가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에 나 조 붙여줘. 해줘! 조자 붙여줘! 이렇게 조르는 왕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군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쫓겨난 거죠. 무슨 인조반정, 중종반정 이런 식의 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난 왕은 왕자로 강등되었다. 그래서 연산, 군, 광해, 군, 쫓겨난 왕은 군이 됩니다. 그렇게 나누는데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플해요. 나라를 세운 태조 왕건만 태조를 쓰고 나머지는 다 쫙 종을 씁니다. 그래서 고려는 정말 심플하지만 조선시대는 그러면 태조 이성계는 이해하겠다. 왜 세조가 조냐? 물어볼 수 있겠죠. 사실 세조 때부터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됐다고 볼 수 있어요. 세조가 조자를 붙이게 된 건 세조의 아들이었던 예종 때문인데요. 예조가 자기 아버지를 세자를 또 붙이자고 합니다. 세종의 세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조의 아버지인 세종의 그 세자에다가 또 조를 붙임으로써 기존의 세종보다 세조를 더 높이게 되는 거죠. 사실 좀 반대도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입니다. 어떤 식의 명분이냐? 그 전에 조카 그 단종이 어린 단종 때문에 이런 막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그런 신하들의 그런 제대로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멸망의 위기에서 왕권이 약화된 멸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나라를 건국한 거랑 같다.
이런 식의 제조지공 이런 식으로 해서 세조가 된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좀 예종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높아져야 내가 높아지니까.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쫙 있던 조가 붙은 왕을 조선시대에서 한번 걸러본다면 제1대왕 태조, 그리고 7대왕 세조, 그리고 14대왕 선조, 16대왕 인조, 21대왕 영조, 22대왕 정조, 그 다음에 23대왕 순조가 조가 붙는데요. 총 이렇게 7명의 왕이 조가 붙습니다. 그럼 나머지 왕들 간단히 설명을 해본다면 14대왕 선조는 진짜 이해 안 되죠. 본인이 구한 건 아니지만 임진왜란때 나라를 구했다. 임진왜란을 극복했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조고요. 사실 광해군이 더 고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고 16대왕 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6대왕 인조는요. 인조반정과 좀 관련이 있는데 신하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또한 병자호란을 막아냈다. 그래서 조를 붙이는 겁니다. 그때는 좀 서인들이 우리가 잘했어 이런 식의 서인들의 그런 명분을 또 높이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요. 23대왕 순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순종이었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올리게 된 것이냐면 이제 철종이 자신의 왕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순조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순조를 이제 순종에서 순조로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조, 정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종, 정종이었는데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자꾸 일본이 너희들이 후기에 제대로 된 왕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후기에 멋진 왕 많아. 우리도 조선의 르네상스를 다시 열었던 영조, 정조 시대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영조, 정조로 나중에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자를 붙인 건데 뒤로 갈수록 점점 의미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왜 나누게 되었는지만 간단한 뜻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고 뒤로 갈수록 아무 의미 없게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분 조선 왕 순서 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 영정, 순원, 철고순 이렇게 해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왕을 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너무 컨텐츠를 못 올렸죠. 제가 좀 강의하느라 너무 요즘 바빴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리도록 진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